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주말에 심장 철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찾아보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 보인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오른 채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22%, 나스닥 지수는 0.51% 하락하면서 혼조 마감하는 모습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연준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연준 내에서도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르면 7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의 영향으로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이 FOMC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점, 또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는 점 등이 시장을 다시 한번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이슈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하면서 이란이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열어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시장에 이 소식이 급격한 하락을 가져다 주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하면서 이 소식이 지금 전 세계에 전해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고됐던 미국의 적극적인, 직접적인 개입이 현실화가 됐구나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폭격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세, 이 안에 폭격이 내려앉은 것처럼 시세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더리움도 즉각적으로 10% 넘게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욱 시장을 공포감으로 밀어넣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건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와 가스의 주요 수송로인데요. 사실상 이란이 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봉쇄된다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란 의회가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이제 최종 결정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란 자체도 이 해협을 통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벤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을 두고 봐서라도 자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정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급 회의를 열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죠. 중동 전쟁의 즉각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지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큰 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9%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10만 달러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큰 폭으로 빠졌죠. 2.45% 하락하면서 2232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2000달러대 초반까지도 내려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XRP도 2달러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2달러는 회복하는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률,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밈코인 단에서도 큰 폭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페페코인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의 다니엘 이사입니다. 오늘도 심리매매 분석을 통해서 6월 23일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현 시점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오로지 심리매매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고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자리들이 중요한데요. 현재 시황과 그리고 심리매매의 이런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데이터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전문가님은 심리매매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어떠한가를 파악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겠죠.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슈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지금 10만 달러가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다시 조금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도 언제든지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볼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죠. 이 10만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시장이 조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단 이더리움 이런 알트코인들도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투자하신 분들은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지금 확연히 드러나 있는 이런 재료들에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도 방금 앞전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요. 이란은 이 해협을 봉쇄하는 이런 대응들이 국제 정세까지 좀 불안한 이런 부분들로 겹치면서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이 10만 달러 지지라인이 무너지게 됐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페닉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의 이런 재료들이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들은 없습니다. 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선 반영에 대한 이슈들로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탈하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심리 구간에서는요, 어떻게 좀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명확한 이슈는 나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이탈하면서 페닉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기는 했었지만 다행히 그래도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다시 내려가도 이상하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미리 현금화해두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지금 긍정적인 시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이미 폭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 방안을 살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과 어떤 얘기들 나눠볼 수 있는지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 다뤄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요하게 볼 주제 같이 보시면요.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공포탐욕지수 분석 통해서 현재 심리를 분석을 통한 어느 자리에 또 위치해 있는지 투자들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추적해서 지약 간의 거래 보유량과 네. 그리고 거래소의 입출금들을 확인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차트나 뉴스보다 좀 선행하는 이런 지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비트코인의 차트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인에 대한 자리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맥점을 잡아야 되는지 기술적인 지표들과 함께 매매 전략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현재 시장 상황 조금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시장에서
상황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죠. 네. 현재 미국과 이란의 다시 핵시설의 공격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핵시설에 군사시설을 먼저 선제 타격을 했고요. 이란은 또 추가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카드로서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원유와 가스 이런 에너지적인 그쵸. 부분에서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보복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은 이제는 협상 카드를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근데 어제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네.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저점을 이탈시키고 100K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회복을 한 거는 아직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다라는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아직은 보면서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네, 근데 확실히 추세를 봤을 때는 일봉으로 보나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보나 하락에 대한 이 추세는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반응했던 재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좀 이스라엘에 그렇죠. 미군이 이제는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든지 네. 아니면 이란이 이런 에너지 수출 차단과 같은 이런 대응들이 뉴스로 나올 때 단기적인 급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때는 우리는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확실히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세이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분봉상에서의 바닥을 다지는 패턴들이 점차 쌓아갔을 때를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2022년도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도 전쟁 때도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20% 빠졌거든요. 와, 그렇게 두고 보니까 되게 많이 빠졌었네요. 지금 이 하락폭을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은 하락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20%가량이 빠졌을 때 그 이후에는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현재 투자자분들은 심리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대규모 청산과 패닉셀이 이어질 이때 저는 뭔가 양날의 검을 쥐니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나운서님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지금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확실히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면 그다음 그만큼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내가 매수를 하자니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도 들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과거 사례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다지는 패턴이 나올 때 전 지금이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디지털 금이라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투자들이 공포에 떨 때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어허. 회복할 것이라는 이 기대감도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이와 같은 변동성이 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쵸.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와 함께 스탑로스 주문으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누가 옆에서 전쟁이 났다, 쌌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시면서요. 오. 지금은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네. 투자 계획과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요, 이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지만 기회와 이 위기를 동시에 줬습니다. 이 두 개의 카드를 항상 줬기 때문에 뉴스와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하셔야지 이번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로서 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누군가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그 날아오르는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텐데요. 그러려면 이 공포감을 어느 정도 이겨낼 줄 알아야겠죠. 지금의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 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 파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포 탐욕 지수를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어서 심리 매매의 가장 중요한 지표였죠. 그렇죠. 네, 공포 탐욕 지수를 같이 보시면요. 자, 공포 탐욕 지수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은 자, 이게 뭐 어떤 게이지야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0과 100을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요. 네, 극단적인 이제 침체.
공포에 가는 거죠. 공포의 구간을 보시면 되고요. 100에 가까울수록 공포의 이제 탐욕적인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신 대로 가운데에 자 4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중립 구간에서 살짝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거는 중립과 약간의 공포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투자들이 중립에서 공포 쪽으로 기울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서부터 가격과 함께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것은 네, 지금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들은 회피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 10만 달러에서 여전히 이 라운드 피어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네. 가격은 빠질 자리 빠지고 안 빠질 자리 안 빠지고 이 10만 달러를 기준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격대인 만큼 오히려 저는 과도한 불안감이 좀 미리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네, 맞습니다. 선 반영이 되면서 지금 공포의 구간으로 끌어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보고 있고요. 심리적인 조정은 충분히 진행 중에 있고 전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공포 탐욕 지수에서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나마 조금 희소식이라고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주말 내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래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시다는 점 여태까지 지금 시장 심리 점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공포로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기회는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라고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 어떤 거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의 모든 거래와 활동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실히 이런 출금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은 심리적인 지표와 함께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오늘은 제가 처음에 볼 수 있는 전체 거래소에 대한 지표입니다. 근데 확실히 전체 거래소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이 가격이 하락된 폭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거래소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래소에 대한 이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코인들의 지갑의 거래량, 이 보유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거래들의 총액을 봤을 때 이 가격과 함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네. 자, 이와 같을 때 거래소에서 오히려 비중을 늘릴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매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금을 한다. 거래소에 대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상관관계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러한 패턴이 좋은데요. 추세로 이용하기 좋죠. 자, 그런데 가격이 하락폭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도가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이 하락이 나온 거에 대비했을 때 온체인 데이터의 거래소의 보유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모습들은요. 과도하게 시장은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죠. 오히려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는 고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던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개인들이 확실히 이 중동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는 심리까지 반영이 되면서 네.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은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도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미결제 약정을 같이 보시면요. 자, 파란색이 이제 미결제 약정, 아직 청산되지 않는 선물 옵션에 대한 총 계약수입니다. 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장에 대한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만큼 거래량이 실리고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네. 실제로 이 미결제 약정은 가격과 함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격에 닿았을 때마다 미결제 약정에 닿았을 때마다 항상 뭐가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나요? 네,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과열된 구간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미결제 약정을 사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쉬었다 가자. 네,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미결제 약정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죠. 네, 버블 차트인데요. 실제로 원의 색깔과 그리고 원의 크기에 따라서 거래량을 동반된 버블 차트인데요. 오. 실제로 지금 자리에서는 과열된 부분들을 식혀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선물 버블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미결제 약정과 같이 합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된 부분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상승 에너지는 둔화가 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전보다 확실히 올라왔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온체인 데이터들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거래소의 보유량을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조금 과도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조금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내포하면서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까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데이터들과 심리적인 지표들은 조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분할 매수와 스탑 로스를 활용한 이런 대응에 대한 기법으로 이제 기술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차트를 보는 겁니다. 네. 차트를 가장 먼저 보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들과 심리적인 반응들, 심리적인 매매 기법들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가 함께 바탕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일단은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알았으니까 네. 하락에 대해서 추세가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이 하락에 대한 이제 이 추세를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 이 반등이 되는 지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의 형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노란색 박스권입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노란색 박스권 첫 번째 박스권과 두 번째 박스권을 설정한 이유는요. 앞전에 이 쌍봉을 찍었던 이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네. 첫 번째 박스는요. 첫 번째 이 쌍봉을 만든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이런 자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박스권이 제가 95K에서 98K. 자, 이 구간 보이실 겁니다. 이 첫 번째 박스권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존재하고요. 네. 이 강력한 장대 양봉을 통해서 차트를 상방으로 뚫고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자, 여기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지 라인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1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두 번째는요. 이 라인마저 이탈을 한다. 네.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라인이 이탈이 되면요. 91K까지도 91에서 88K, 전 91K까지 열려 있는 부분들, 이 쌍봉을 찍었을 때에 대해서 지지가 나왔던 이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것만큼 저는 이 91K까지는 여기는 진짜 강력한 지지 라인인 만큼 우리가 분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렇게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지지 라인들, 되돌릴 수 있는 파동들이 있는 만큼 이런 박스권에서의 이런 대응들 보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들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 안에서의 주요한 가격 지지 라인들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라인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